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제2편 수사 중에서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수사 종결 처분인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 주관적 혐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해명됐다. 혐의가 해명됐다는 건 객관적 혐의로 객관적 혐의로 발전됐다. 그럼 우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하는 것이고 주관적 혐의가 사실은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종결 처분으로 이제 수사를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우리가 수사 종결 처분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20년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지금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어요. 자, 이거는 검사의 일반 사경에 대한 것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특사경은 적용되지 않아요. 앞에서 봤지만은 특사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금도 수사 지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 사경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폐지되기 때문에 일반 사법경찰, 일반 사경은 뭐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강의 내용과 달라진 내용들은 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어떤 처분, 사경이 사법경찰이 어떤 처분들을 할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불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도 다시 수사를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 가능하다는데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 가능한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진술 번복 조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 사법경찰의 결정으로 이제 요거는 이주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제 도표로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일반 사법경찰의 결정 관련돼가 뒤에 내용이 법조문의 내용이 쭉 나오겠지만 요 도표 하나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먼저 사경이 범죄를 수사했어요. 근데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 송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검찰로 송치한다는 송치 결정을 해가지고 사건의 전부를 사건과 사건 기록물들을 사건 전체에 송치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한다. 그러면 검사는 그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건을 보고, 이거 기소해야겠다. 그러면 기소 여부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 그러면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는 보완 수사 요구하고 예외적으로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한다. 이것이 예외로 돼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준칙에 있는 것으로 수사 준칙에 있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 보완 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직접 보완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예외로 하려고 지금 뭐 준비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이라는 건 혐의가 그 밖의 경우라지만 실제로 뭐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건 우리가 불기소 처분과 같이 혐의가 없는 경우예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럴 때는 검찰로 기록을 송부합니다. 자, 기록을 송부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다. 라고 하는 그 기록만 송부하는 거고 사건에 대한 것들 기록물이라든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이나 그런 걸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부만 보낸다. 그러면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록을 90일 이내에 검토해보고 반환해야 돼요. 자, 근데 기록을 보니까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보니까 이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럴 때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수사 요청은 90일 플러스 알파라 그래가지고 기록 반환은 90일 내에 해야 되지만 이 재수사 요청은 90일이 지나서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수사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경찰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죠. 자, 그럼 경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와서 혐의가 있으면 다시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혐의가 없다. 그럼 혐의가 없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죠. 다시 불송치한다고 통보만 하는 겁니다. 이때. 자, 그럼 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다시 불송치 통보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시 재수사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다면 계속 핑퐁 게임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재수사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통보를 했으면은 다시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송치 요구할 수 있는데 너무 완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경찰이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하면은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이나 고소인이나 고발인 이런 사람들 여기 고소인 등이라는데 이런 고소인이나 고발인 뭐 진정인 이런 사람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하면 사건을 송치하는 거예요.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그냥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검찰들은 피의자 신병이 확보 안 되거나 소재가 불명이거나 참고인이 어떤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 피의자 중지, 그다음에 참고인 중지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이 있다. 그러면 수사 중지 결정을 하면은 그 기록만을 송부합니다. 수사 중지 결정을 하면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고 이때 기록 반환은 뭐다? 이때 기록 반환은 30일이에요. 여기는 기록 반환은 90일이었는데 이때는 30일이다. 왜냐면 이때 30일은 검찰이 모든 거 경찰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중지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30일 내에 송부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는 시정조치 요구,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참고로 구제 신청이나 수사 감독 관련 사법 경찰의 고지 의무가 있던지 그렇게 고지 의무 같은 게 있고 수사 감독 관련된 시정조치 의무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내용들은 이제 법조문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법조문을 다 정리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반 사경이 송치 결정, 혐의가 있을 때 하는 송치 결정이죠. 자, 사경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때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사건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경은 1항의 요구가 있는 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검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송치 결정 관련돼 가지고는 사건 송치하고 이 검사는 자기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보완 수사를 경찰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보완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법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사 준칙에 규정돼 있어요. 보완 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 그래가지고 검사는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예외적 직접 보완 수사고 원칙적으로는 사경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찰이 사경이 조사했는데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불성치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경은 이렇게 쭉 구물 따른데 사경은 그 밖의 경우 여기 이제 그 밖의 경우라면 주로 혐의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검사에게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서류와 지적 송부해야 된다. 이 기록 송부고 이런 기록 송부 관련돼 가지고는 9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이렇게 반환 요청이 있을 때 불송치 결정 관련돼 가지고 있을 때 검사는 사경이 사법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 알겠지만 이 재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경찰은 다시 혐의를 또 찾아가지고 송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불송치를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수사 준칙에는 재수사를 갖다가 요청하는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나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수사 처리 결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경이 재수사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사건을 송치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의 불성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이때는 그냥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 자, 검사는 사경이 1항 2호에 따라 불성치 결정을 한 경우에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 즉 불성치한 것을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조문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불성치 통지 및 이의신청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을 불성치한다 하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사경 단계에서 범죄를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불성치 결정을 해요.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사법경찰은 어떡하냐? 고소인 등에 대해서 송부 통지하는데 사경은 이 경우에 그 송만도 7일 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송치한다는 걸 통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아까 보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의 신청하면 바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자, 여기 245조의 7 보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그래가지고 245조의 6, 이 위의 조문에 통지를 받은 사람, 즉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물을 보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게 들어갔죠. 이게 이제 올해 5월 9일인가요? 22년 5월 9일 관련돼 가지고 뭐 검수완박한다 피고 뭐 이상한 개정을 해놨는데 246에 245조의 6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 고발인은 제외예요. 이 고발인 제외해가지고 이 시행이 언제 됐어요? 시행이 9월 10일 날인가? 20일 날인가? 10일 날쯤 됐죠. 자, 그런데 고발인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고발인들은 저걸 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 인권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도 장애인을 위해서 성범죄 당한 장애인을 위해서 어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면은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약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전속 고발 범죄에서 고발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고발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이 나올 수 있죠. 사법경찰 수사 준칙에 보면 사경의 결정에는 법원 송치, 검찰 송치, 불송치, 그다음에 이 사호에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를 할 수 있다. 사경은 이랑 사호에 따른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수사 중지하면 기록을 송부하고 이 경우 검사는 30일 이내 우리가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기록을 송부한 경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되는데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기록 송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고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한편 고소인 고발인인데 고발인은 이제 삭제됐죠. 이게 아까 봤지만은 고소인 고발인은 삭제됐고 결국 지금은 고소인 피해자는 이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수사 중지 결정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 그다음에 검사한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발인은 빠졌다.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것들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는 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5조의 7 1항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녹화되는데 이렇게 하게 만드나? 왜냐면 이 고발인들이 이 시민단체가 보수 시민단체가 자기들 민주당 의원들 다 고발해놓고 고발 막 하면서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할까 이 고발인들이 전부 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처분이 다 검찰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보수 시민단체들이 고발인을 배제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상관 없이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거 장애할 때 그 당시에 불리하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 민주당이 됐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그 단순히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을 갖다가 막으려고 이걸 한 거는 그것보다 더 다른 폐해가 크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약자들을 위한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을 막아버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된다라고 굉장히 비판했던 부분입니다. 뭐 민주당에 물어보라는 건 뭐 농담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진짜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수사 중지 결정 이외에 일반 사경은 또 이 직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경찰서장은
20만 원 이하 벌금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직결 심판 절차에 처해 경미 사건, 즉, 아이고, 이 경미 사건의 경우에는 즉심법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심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 사경, 즉 사경의 제1차 수사 종결권이다. 그러나 이 수사 종결권은 사법경찰이 갖는 1차 종결권이지 최종 종결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최종 종결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보면 좀 검사의 종결처분. 검사는 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아니면 직접 수사한 경우 이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수사준칙 52조의 1항 뒤에 보면 이렇게 검사가 할 수 있는 이 수사 종결 처분에 대한 것들을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온 게 2020년 5월 9일에 들어온 게 바로 이 두 가지 법조문이 들어왔어요. 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례할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는 뭐 이런 조항에 따라 사경으로부터 사법경찰로 송치받은 사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동일성 범위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관련성 할 때도 동일성 배웠는데 이 동일성이라는 건 제가 저기 공소장 변경 가서 뭐 배운다 그랬죠. 자,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성을 해치는지 해치지 않는지는 어느 때 판단할 수 있어요? 수사가 끝나야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수사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박용철 교수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지 이거를. 멍청한 놈들이 이상한 것들 만들어냈다고. 이거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용이 이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자, 동일성을 해치는 범인지 해치지 않는 범인은 사건 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는 마차가 말을 끄는 거랑 똑같다라는 비판을 박용철 교수랑 저 경북대 김성윤 교수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문이다 그랬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살아있다. 헌법재판소부터 어떻게 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죄에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다.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법에는 뭐 이상한 조문을 또 하나 만들어놨죠. 검사의 직무를 하는데 이 양 보면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검사가 돼요? 검사에는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사검사,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 즉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 제기는 다른 검사가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 제도이냐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합리적 제도는 당연히 아닌데 이제 시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는지는 봐야 되고 우리가 뭐 수험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점이 새로 들어온 거니까 개정돼 들어온 거니까 이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는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수사의 종결 처분 보면 여기 보면 공소 제기, 혐의 있으면 공소 제기, 그다음에 혐의 없으면 불기소, 그다음에 이제 불기소, 그다음에 이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그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 그다음에 이제 공소 보류 이송,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사 준칙에는 소년 보호 사건의 송치, 가정 보호 사건의 송치,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 아동 보호 사건의 송치 이렇게 송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보통 가정 보호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두 가지만 나오지만 준칙에는 요거까지 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결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공소 제기. 자, 검사는 피의 사건에서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때는 공소 제기합니다. 우리가 수사가 주관적 혐의로 개시되고 대인적 강제 처분이 들어간다는 건 객관적 혐의가 있다는 건데 그런 객관적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소송 조건이 있으면은 소송 조건이 구비됐다. 근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공소 제기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할 때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져요. 자, 공소장 제출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제출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의 효력이라든가 기재 방식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배우는데 하여튼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있고 그냥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구약식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공소 제기는 공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둘 다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 혐의가 없는 경우에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협의의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그다음에 죄가 안 됨, 아니면 공소권 없음, 뭐 각하, 그다음에 이제 기소유예가 있죠. 불기소 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 이외에 기소유예, 즉 기소유예는 어떤 행위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은 인정되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 했을 때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 이걸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소편의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그다음에 이제 협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뭐요? 이 법원의 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의 종국 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불기소 처분 관련돼 처음에 혐의 없음 관련돼 가지고 피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 없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혐의 없음을 가로 열고 피의 사실 인정되지 않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그리고 두 가지 종류는 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혐의 없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성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죄가 안 되면 뭐요? 죄가 안 되면 구성 요건 자체는 인정된다.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구성 요건 위법성까지 인정되는데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 책임 조각 사유가 있어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죄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 자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 혐의 없다. 아,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건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고 불기소 처분에 또 공소권 없으면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거. 친고죄인데 관련돼 가지고 고소가 없다. 아니면 고소를 취소했다.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실무상 형이 면제되는 사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법을 아직 안 배웠구나. 여기 지금 1학년이죠,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 실무상 형이 면제 사유, 형 면제 사유 관련돼 가지고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인데,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도 이게 근친인 경우는 우리가 형이 면제 사유예요. 그러나 이제 원친인 경우, 먼 친척인 경우 우리가 이거는 친고죄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실무상 형이 면제 사유인 경우 이럴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버린. 그러니까 친족 상도라는 게 재산 범죄에서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친족 관계가 가까운 사이면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강로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금괴를 금고에서 감추고 나를 안 주려고 그런다. 그럼 금괴 훔쳐다가 팔아도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원친인 경우, 먼 친척인 경우엔 고소를 해야지 처벌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친족 상대라는 게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총론 시간에 가벌 조건, 소송 조건 이거 배우면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우리가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시한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각하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보고 각하 처분하는 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행해지는 불기소 처분이에요.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했어.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명백히 범죄가 안 된다.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 뭐예요? 기소유예 피의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함이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송 조건도 구비됐어. 검사가 형사형식적 이유로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그런 경우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이런 불기소 처분에는 이렇게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그다음에 이 기소유예 처분이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간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검사가 하는 중간 처분에는 이렇게 피의자가 소재 불명된 경우,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소재 불명된 경우, 그럴 때 이제 기소 중지를 하고, 피의자 중지, 기소 중지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 등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그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합니다. 자, 중간 처분으로 기존까지는 이제 이렇게 기소 중지와 참고인 중지만 있었는데, 어,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여기 송치 사건은 뭐요? 사법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송치했잖아요. 검찰로. 근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그럼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중간 처분으로 하나의 처분으로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즉 별도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사건 종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동일 사건이 검사와 사경한테 사법경찰 사이에 두 개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경 단계에서 일로 넘겼어. 자, 검찰한테 검사한테 넘겼어요. 검사한테 넘겼는데 여기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일로 넘긴 거잖아. 자, 근데 여기서 보완 수사 요구하는 건 다시 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로 가야 되고 여기도 이 사건 종결하고 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에 처분이 있었으면 검찰도 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때 또 하나의 처분으로 별도의 처분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소보류 관련돼 가지고 국가보안법 20조에 의하면은 그 위반 사건에 대해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소유예, 공안사범에 대한 기소유예의 특별한 형태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중간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검사의 종결 처분은 이제 송치 처분이 있죠. 보호 사건의 송치 그래가지고 소년 보호 사건. 여러분들이 소년법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형법 총론할 때 책임 능력 관련돼 배웠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에는 우범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이 있는데 14세 이상자인 소년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는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이걸 우리가 검사 선의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검사가 먼저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검사 선의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검사 선의주의에 의해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다음에 가정폭력 범죄를 조사했는데 보호 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에다 송치하는데 이런 가정법원 송치 사건이 있다. 자, 근데 타관 송치가 있는데 자기 관할이 아니야. 어, 검사 사건이 소속 경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으로 송치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타관 송치라고 그러고,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사건을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의 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한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 군사법원. 그래서 검찰 그건 별 문제 없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면 지금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 시행돼 가지고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없었죠.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고 군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2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1심만 군사법원에서 관할을 하고, 군사법원도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고 5개의 군사법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군사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5개의 지역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뭐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 우리가 현재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5개의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으로 넘겨가지고 송치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송치 처분 관련된 것도 봤고, 자, 검사는 이렇게 이제 어떤 수사 종결 관련돼 가지고 수사 종결 처분을 하면은 이해 당사자들한테, 여기는 이해 당사자라는 건 대상이 된 피의자거나 아니면 고소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통지, 이 처분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통지 의무와 불복 방법인데, 검사의 통지 의무는 먼저 고소 고발인에 대한 통지가 있어요. 이 고소 고발인에 대한 통지는 그건 고소인과 고발인한테 왜 통지해 주냐? 이거는 검찰 항고,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한다. 아니면 검사가 만약 불기소 결정을 하면 검찰 항고라든가 재정 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즉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기소 결정을 했는지 공소 제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검찰 항고 또는 재정 신청 등을 가능케 하는 전제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처럼 먼저 고소인 등의 처분인데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 또는 공소 취소 또는 타관 성취를 할 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 줍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 즉 불기소 처분하면 검사가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했는데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 고소고발인한테 당신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내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7일 이내 서면으로. 자, 근데 이제 고소인들은 내가 저 고소한 것이 불기소 났구나 라고 이제 아는데 그럼 이유가 뭐야? 그럼 이유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고소인 고발인들은 이유를 알고 싶을 땐 청구를 합니다. 그럼 검사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불기소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소 고발인들은 내가 고소 고발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어. 그럼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검찰 항고라든가 검찰 항고를 거쳤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 그러면 법원에 재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 항고와 재정 신청 등을 가능케 하는 전제로서 고소 고발인 등에 대한 통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의자에 대한 통지가 있어요. 자, 이제 피의자는 당사자죠. 수사의 대상자였는데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 송치를 할 때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 줍니다. 자, 이거는 어떤 규정이냐? 불안한 상태의 피의자 보호 규정으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모든 피의자에게 즉시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불기소 결정이나 타관 송치만 있는데, 그러면 공소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 공소 제기하면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자 공소 제기를 할 때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법원에 공소장 제출할 때 공소장 2번을 제출합니다. 즉 피고인 수만큼 공소장 2번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공소장 2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공소장 2번을 송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나서 피고인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2번이 송달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공소제기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인 등의 처분 관련된 이 항목은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피의자한테는 즉시 통지를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로서 고소고발인 피의자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피해자 어떤 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있을 때 피해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피해자 등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자 등은 신청을 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 결과 뭐 이런 구금에 관한 사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통지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사소송에서는 법원과 검사와 이 피의자가 피고인만 있고 피해자는 소송의 주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는 때 하나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뭐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재정 신청과 검찰 항고.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놨구나. 이 검찰 항고를 먼저 하고 재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의 기소 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돼서 법원에서 공소제기 적법성을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원이 사건에 계속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복 절차가 필요한데 불복 절차가 뭐다? 검찰 항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항고는 검찰 항고는 고등검찰청이 하고 재항고는 대검찰청이 하는 거고 이 헌법소원도 옛날에는 의미가 컸는데 지금은 재정신청 사건이 이제 확대됨으로써 별로 의미는 없어졌지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럼 각각의 우리가 항고 여기 뭐 것처럼 재정신청과 검찰항고와 관련된 건데 이 재정신청은 뒷부분에 따로 나와요. 저 뒷부분에 우리가 따로 배우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거기서 배우고 얘는 뭐냐 재정신청이라는 건 간단하게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판을 통한 결정을 신청하는 거, 재정 신청을 하는 거, 재정을 신청하는 거 우리가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요? 항고 전치주를 택해야 돼요. 이때 항고란 게 뭐냐? 이게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 전치주를 택해가지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 먼저 고등검찰청에 검찰에 대한 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에 그 항고를 기각하면 그때 이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정 신청을 항고 전취주의를 채택해가지고 고소인 등의 재정 신청을 하려면 고검장에 대한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왜냐면은 옛날에는 재정 신청 대상 범죄가 제한됐었어요. 뭐 125조부터 128조까지인가 형법 범죄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종래 대상 범죄 제한이 있었으나 2007년 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재정 신청이. 자, 그럼 모든 범죄 재정 신청할 수 있으니까 검사가 불기소 처분만 하면 다 법원으로 재정 신청 받으러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 항고 전치주의, 검찰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항고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재정 신청은 뭐냐? 재정 신청을 만약에 검찰 항고로 거쳐가지고 재정 신청을 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자, 신청을 받는 고법은 당해 신청이 이유 있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이때는 기소 강제 절차입니다. 강제로 기소가 강제로 기소를 강제로 하게끔 하는 절차다. 그러므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재정 신청 같은 경우를 받으면은 이유가 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요? 법원은 공소를 제기할 변호사를 지정해 가지고 그 변호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맞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은 어떡하냐? 만약에 고등검찰청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 그러면 고등검사장은 어떻게 해요? 바로 기소를 해야 돼 무조건요. 그렇게 기소 강제주의로 변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재정 신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검찰 항고와 재항고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검찰 항고 관련된 검찰 항고 재항고가 있는데 고소 또는 고발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근데 불복이 있는 경우 이건 뭐냐 검찰 내부의 상급 기관한테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우리가 검찰 항고 재항고라고 합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 고발인이 서면으로 고검장한테 항고할 수 있고 고검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당해 처분을 정정하게 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은 바꾸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기각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재항고라는 게 있어요. 재항고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아니면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항고인은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소 사건에서는 재항고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소 사건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고검장한테 항고장을 냈는데 항고장이 기각됐다. 그럼 바로 재정 신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재항고란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고소 사건에서는 재항고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건 고소 사건은 바로 재정 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항고인은 서면으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원이 있는데,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헌법소원은 여러분들이 헌법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이 유연심사형 헌법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거.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즉, 헌재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보면은, 자,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가능하냐? 이게 불가해요. 왜냐면, 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다 거쳐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정 신청을 했어. 근데 재정 신청 뭐요? 재정 신청에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났다. 그럼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고발인은 헌법소원의 보충성뿐만 아니라 자기 관련성이 관련돼 가지고 자기 관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고발인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재정신청 관련돼 가지고 재정신청의 대상자가 제한됐을 때는 고소인이 고소했는데 만약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 때 헌법소원으로 많이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고소인은 재정 신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받은 뭐 고소인 같은 경우는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헌법 소원을 갈 수가 없다. 그럼 헌법 소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고소인도 안 돼요. 그럼 고소인도 안 돼, 지금. 고발인도 안 돼. 자, 그럼 누가 있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즉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소하지 않았어요. 즉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해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됐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그다음에 나는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기소유예란 건 아까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지만 어떤 참작할 만한 사유로 기소를 안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재판받을 권리, 행복충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피의자는 왜 그러냐? 피의자는 재정신청. 여기서 재정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소고발이라는 거잖아. 피의자는 그 자기의 범죄 사실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의 결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불법 방법으로 재정신청, 검찰 항고, 그다음에 재항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헌법소원까지 받고 다음으로 이제 수사처 검사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수처라고 그래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있는데 이 공수처 검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대부분이 검찰청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이 그대로 준용돼요. 근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자, 공수처의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것처럼 기소 대상 사건 그래가지고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고 나머지는 뭐다? 수사한 다음에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되는 겁니다. 송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일정한 범죄가 뭐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법관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플러스 기소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범죄가 아닌 경우보다 그런 경우 수사권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처 검사의 종결 처분과 관련돼 가지고 형사정법의 내용이 그대로 준용돼요. 근데 다만 사경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 부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에 있는 수사관들 사이에는 역시 상명하복 관계가 인정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법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 공수처법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어떠냐? 불기소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게 되고, 자, 이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할 때 불기소 처분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고소인 고발인은 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냐는 통지, 즉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는 이런 재정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형사성법에 있는 내용들을 준용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을 어디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으로 해요. 다만 범죄지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수사처 검사는 형사성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가 있는데 수사처 검사는 이렇게 이런 사건, 여기 문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걸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 즉, 이 사건들은 뭐다? 이 사건들은 수사 플러스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걸 제외한 이 수사를 한 사건은 어떠하냐? 이거는 기소를 못해요. 공수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근데 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한테 관계물을 수사를 해가지고 일로 통보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걸 뭐 불성죄 불기소 처분한다. 그것도 가능하고 뭐 기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누구겠어요? 중앙지검 검사겠죠. 이 검사는 뭐다?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당신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불기소 처분해야겠다. 그럼 불기소 처분 통보하면 되고 뭐 공소제기가 따른 공소제기를 통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공소 제기 후에 저기 뭐야 수사 종결 처분과 관련된 것들을 봤고 그다음에 공소 제기 후에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시간상 지금 50분 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한 뭐 15분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